반갑습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내일이 드디어 토요일 오후죠. 2시 실시간 스트리밍 예정되어 있고요. 주제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다가 나오는 대로 마구잡이로 그 릴리아님이 얘기하셨죠. 이바구방 그 사투리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수다를 한번 떨어봅시다.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업무하고 관련되게 나와요. 왜냐하면 특정 지역이기도 하고 특정 지역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특정 직종이죠. 해당하는 특정 직종인 사람들끼리만 떠들다 보니까 업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자분들만 참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한 번 걸러내요. 소장님은 참석 불가입니다. 소장님들은 소장님들 모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격리들은 격리 모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만나다기보다는 소장님들 모임에 솔직히 꼽살이 끼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조차도 소장님한테 그 대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약간 그 유교 사상이 뿌리 깊어서 대우를 해드리고 하면 저희가 좀 이렇게 그렇게 편하게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얘기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디어 법인세 마지막입니다. 납부 또는 환급 전표 입력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아시죠?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누르시고, 내가 아는 아이가 이거 잘 모르는 것 같다, 걔가 언니 나 잘 모르겠어 하면 어떻게? 그래 내가 좋은 거 하나 보내줄게 하고서는 카카오톡으로 이거를 공유를 꾹 눌러서 보내주시면 링크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동영상 올라오면 그때그때 보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 해당하는 이슈, 그 기간에 있는 이슈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종 모양 표시 누르시면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세무주치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PPT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팝업창 들어가면 수익사업의 그 계정식 수익사업의 전표 입력에 들어가면 세무주치에서 하는 그 정보를 정리한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세무주치 홍진의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보고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겁니다. 이 화면. 이 화면은 어디서 찾냐 하면 세무주치 들어가면 팝업창에서 그 눌러보기 그 오른쪽에 하단부 맨 오른쪽에 뭐 입력하는 방법, 계산서 뭐 확인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법인세 납부 또는 환급전표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를 제가 언급을 해드려야 돼요. 법인세 가결산 전표가 있는 단지와 아닌 단지. 여기 보이시죠? 1번. 2019년 12월 31일, 즉 말일자로 결산 전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결산 전표를 입력한 경우는 네 번째 페이지로 가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산 전표는 가결산 전표입니다. 가결산 전표를 왜 하냐면 2019년 회계기간 발생한 수익의 10% 혹은 20% 혹은 22% 30이 난리 나죠. 늘 법인세 누진제 3개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딱 이 3개 구간인데 현재까지는 법인의 소득세인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2019년 수익에 따른 법인세.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이 법인세 전표를 법인세 비용을 넣어버리면 2019년에 대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니까 2019년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시점이 달라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법인의 입장으로서는 이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매월 말마다 우리가 경비비나 청소비, 소독비 이런 거는 미지급 같은 걸 잡고 비용을 당월로 발생을 시키죠. 그거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의 순수익에 대한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해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수익하고 비용이니까 세법상 말하는 건 입금, 수익에서 비용, 송금을 뺀 거, 바로 이 금액에 대한
비용을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회계감사를 받는 단지다. 그러면 가결산 전표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면 이게 권고 사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요. 12월 말일자로 가결산 전표를 넣어야 되고요. 만약에 300세대 아래인 그 외부 회계감사를 굳이 받아도 되지 않은 단지는 뭐 전에 하시던 대로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 회계감사를 받는 단지와 안 받는 단지는 업무량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집니다. 크게 와닿진 않겠지만 작은 세대 아파트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스테레오 타입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세법이 뭐가 바뀌고 뭐가 더 첨부되고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좀 늦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관리나 위탁관리 중에 좀 큰 사이즈의 위탁관리사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작은 단지 특히 자치관리가는 매우 위험합니다. 감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1번 2019년 12월 31일자로 가결산 전표를 입력하지 않는 단지, 즉 1번은 어떤 단지냐?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법인세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법인세는 납부가 있고 환급이 있어요. 근데 납부와 환급이 있어도 가결산 전표가 넣고 납부 있는 데고, 가결산 전표 넣고 환급 있는 데가 있고, 가결산 전표를 넣지 않고 납부 있는 데가 있고, 가결산 전표를 넣고 환급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씩이니까 크게 보면 납부 환급인데 여기서 가결산 넣고 아니다니까 총 4가지 확률의 경우가 생기는 거죠.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펜을 놓고 잠깐만 어디였어요? 됐어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19년 12월 31일 가결산 전표를 입력한 아파트는 뭐 그 다음에 할 건데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이거는 회계감사 안 받는다고 전제하고 여기는 단지가 작아서 회계감사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가결산은 그래서 안 넣었어요. 가결산 전표도 넣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회계감사 받지 않고 가결산 전표를 넣었는데 여기는 납부입니다. 납부이면서 환급인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가결산 전표 넣지 않고 일단 납부인 경우를 먼저 합니다. 여기 제가 다 지워버렸네요. 다시 써야겠네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회계감사 안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가결산 전표를 넣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 납부의 케이스입니다. 그죠? 법인세 전표를 납부하는 처리 방법, 전표 입력하는 위치는 수익사업에 들어가서 관리외 수익이니까 수익사업 메뉴로 들어가서 일반거래 비용 클릭, 거래 유형은 직접 입력 클릭,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요대로 입력해 주면 되니까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고 전표 분계를 한번 보죠. 그러면 얘를 볼 때 예금이 납부 금액이고요. 돈을 납부할 거니까 선납법인세 6만 원은 차감이 됩니다. 기존에 납부했던 거 법인세 비용은 요와 얘를 합친 총 비용은 2019년에 우리가 법인세 비용으로 본 건 총 10만 원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어려워요. 제가 좀 여기서 약간의 설명을 더 기름칠 쳐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되려면 먼저 요거 선납법인세에 대한 걸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예금 그러면 선납법인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리소에서 하는 선납법인세는 이자 수익에 있을 때 우리가 선납법인세를 납부하죠. 이자 수익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6만 원이니까 이거 한번 계산 어떻게 할까요? 원래 선납법인세라고 하면 이자 수익에 자, 금융이자니까 14%죠. 그죠? 14%가 바로 선납법인세로 갑니다. 그게 6만 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에서 이자 수익을 x라고 두고 x 곱하기 14%가 6만 원이니까 얘를 이항을 해야죠. 나누기 14%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분율로 하면 14로 하면 이렇게 하면 계산기 해도 나오긴 하는데 얘를 소수로 하면 0.14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를 곱해요. 6만 원에 0.14. 그러면 얘가 얼마나요? 42만 8,500원 약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 그래서 지금 제가 소수 아래를 좀 올렸거든요. 42만 8,6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자 수익이 42만 8,600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계산을 해보시고 42만 8,600원에 14%를 계산하면 제가 미리 계산을 해보긴 했는데 42만 8,600원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나와요. 4원은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에 이자 수익의 14% 즉 0.14를 곱했죠. 하면 얘가 먼저 납부한 법인세가 나옵니다. 그게 14만 원. 아니 지금 6만 원으로 계산했죠. 무조건 100만 원에 하던 버릇이 있어갖고 얘 잠깐만 지울게요. 6만 원. 그리고 법인세면 지방세 또 있죠. 이거의 금융의 10%. 얘는 소득세하고 거의 맥이 같아요. 우리 근로소득, 갑종 근로소득에 있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세 내잖아요. 이와 원리가 똑같습니다. 얘는 6,000원을 지방세를 납부하겠죠. 그러면 42만 8,600원에서 6만 원과 6,000원을 빼면 얘 실제 들어오는 통장에 순수 늘어나는 이자는 예금으로 36만 2,600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 전에 한 번 이루어졌어요. 장축 만기 때. 이렇게 된 거죠. 고유번호인 경우는 선납법인세고 지방세 안 넣고 얘만 납니다. 이거는 뭐 그 전에 제가 동영상 올린 것 중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러면 얘는 여기 선납법인세가 6만 원이 그 전에 있었어요. 이게 한 7월 말이라고 칩시다. 7월 31일. 이미 선납으로 납부한 법인세가 있습니다. 이제 얘가 우리가 이제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가결산 안 넣었어요. 그리고 납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기간이 2020년 3월에 바로 법인세 납부 기간이죠. 3월 한 31일 할까요? 31일 날 이전표가 들어갑니다. 선납법인세 이제 얘는 자산 계장이에요. 미리 납부할 거를 미리 냈으니 그 당시에 아직 채권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납부해야 될 건데 미리 땡겨서 납부했으니까 이거는 자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 이 미리 뗀 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자산이 사라져야겠죠. 법인세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대변으로 오고 그죠? 그리고 선납법인세에서 이제 법인세 비용이 총 10만 원으로 견적이 나왔어요. 근데 돈이 모자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예금 4만 원을 납부해서 법인세 비용은 2020년 법인세 비용으로 1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실제 이 법인에 대한 수익에 대한 법인세는 얘는 실질적으로 19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결선 안 넣었기 때문에 20년에 법인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 시점 차이가 있으니까 회계에서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회계감사일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말한 대로 회계감사 안 받고 가결산전표 넣지 않았다. 그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부분적으로 지워야 되니까 일단 여긴 지우고 왜냐하면 됐어요. 이번에는 환급이에요. 지워야 되는데 잘 안 지워지네요. 쟤를 냅두고 하려니까 쇽쇽쇽쇽쇽쇽쇽쇽 샥샥샥샥샥샥샥 뭐 대충 이 정도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는 회계감사 안 받고 가결산 전표를 넣지 않고 이번에는 환급이에요.
자, 그러면 요 전표 위치는 똑같이 들어가시고 여길 볼까요? 환급이라고 하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했던 분기를 봐야겠네요. 미수금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미수금의 개념은 뭐냐면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법인세 환급을 설정해 놓은 게 미수금이에요. 그죠? 환급 예정금액, 즉 법인세가 들어올 거야. 환급을 설정해 놓은 게 미수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미수금이 들어왔다면 얘는 우리가 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고 여기서 선납법인세 14만원. 14만원도 2019년 선납법인세 잔액이죠. 법인세 비용은 4만원이 들어올 건데 실제는 우리가 14만원을 납부한 거죠. 그러니까 비용은 10만원만 비용이 발생되고 4만원은 들어온다. 아직은 들어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돈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것도 14만원도 한번 감을 잡아봅시다. 얘는 이전에 뭐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냐면 장충에도 만기라고 해야 돼요. 근데 14만원 계산하기 편하죠. 이자가 얼마 들어가 있을까요? 100만원입니다. 이자 수익이 100만원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거의 14%. 지워야 되겠네. 14%, 0.14 곱했으니까 14만원이 바로 선납법인세예요. 얘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10%, 14,000원. 그죠? 얘가 바로 선납, 대답 좀 해보세요. 지방세. 그렇습니다. 선납 지방세. 아까 있는 거하고 좀 연결이 되시죠? 그러면 이자 수익의 대변에 있는 이자 수익 100만원에서 선납 법인세와 선납 지방세를 납부한 나머지 잔액이 예금으로 증가합니다. 84만 6천원 되겠죠. 이게 7월 말 장충 만기에서 사전에 설정된 선납 법인세 전표입니다. 얘는 2019년에 이렇게 수익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가결산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선납 법인세가 이제 시기가 도래하여, 그죠? 얘도 2020년 3월이 되겠죠. 3월 31일. 시기가 도래하여 미리 납부한, 왜 자꾸 납부라고 하죠? 납부한 세금이 시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해요? 자산이 아니고 이제 없어져야 될 거죠. 14만원이 대변으로 사변했던 것이 대변에 가면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 비용은 10만원만 내면 되더라.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4만원이 들어옵니다. 4만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가결산 전표로 넣지 않았는데, 그죠? 가결산 전표로 넣지 않았는데 여기서 미수금 설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수금은 지금 설정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법인세에 대해서 비용이 확정된 거니까. 그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미수금을 해놓으면 자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언젠간 받을 거니까. 그리고 얘는 4월이나 5월쯤에 늦으면 5월까지는 돈이 그때 들어와요. 어쨌든 회계상 3월 말에는 이 미수금을 설정을 해놓고요. 나중에 돈이 입금이 되죠. 입금 시 예금으로 통장에 찍히겠죠. 4만원. 이제 미수금은 사라져야 됩니다. 미수금은 돈이 들어왔으니 미수금 설정한 건 사라집니다. 법인세 환급 설정해 놓은 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납부하고 환급은 끝났어요. 이제 이번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요 샥샥샥 지워야 되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가결산 전표를 넣어 놓고 이번에는 납부인 경우와 그리고 환급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세 전표는 다 끝나거든요. 다음 페이지 들어갑니다. 얘입니다. 자, 이제 가결산 전표를 입력을 했어요. 이제 전표 입력 위치는 수익사업의 일반거래 비용에 직접 입력하지 않은 거래처는 요거는 그대로 보고 치시면 되니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전표 분계 한번 볼까요?
얘는 가결산 전표를 넣었다는 전제하니까 가결산 전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아파트 단지는 회계 감사를 받고요. 그래서 가결산 전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죠. 납부하는 경우. 그러면 납부를 하려면 가결산 전표를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12월 2019년 제가 눌렀어요. 12월 31일 여기 화면이 펜이 좀 이상했네요. 2019년 12월 31일 얘가 가결산 전표를 넣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미지급 법인세 예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급 법인세에 대한 요거를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쓰는 거는 미지급금을 쓰던가 얘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미지급 비용 얘를 쓰던가 혹은 미지급 법인세라고 계정을 또 별도로 만드는 단지도 있어요. 이거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를 12월 말에 그죠? 설정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얘는 12월 말에 요거를 설정을 해 놔야 되는데 미지급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지급금을 설정했단 말이죠. 12월 30일에. 그러면 얘는 계정은 얘로 쓰고 실제 12월 31일 날 아이고 왜 이렇게 펜이 왜 자꾸 말 안 듣죠? 얘가 너무 붕 뜨는데요. 12월 31일 날 전표를 입력할 때는 얘가 법인세 비용을 설정을 하죠. 비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이 금액에 맞춰서 제가 한번 보면 법인세가 4만 원이니까 이거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바뀌었겠죠. 그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과 선납법인세. 제가 이거의 그 전 단계, 예를 들어서 7월 30일 날 장충 이자 만기는 더 이상 언급 안 합니다. 이자 수익,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세, 예금 이거잖아요. 똑같으니까 이제 그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선납법인세, 예를 들어서 14만 원이라 할게요. 이제 100만 원에 대한 14%.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10%인 그렇죠. 선납 지방세 14,000원 요렇게. 그러면 이거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니 법인세가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이거는 납부죠. 그러니까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 금이라고 할게. 그냥 얘에 맞춰서 4만 원이니까 여기에는 미지급은 법인세만 미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10%인 지방세도 미지급을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 예측하면 얼마요? 4만 4천 원이 어우 씨 펜이 왜 이러네. 4만 4천 원이 미지급이 설정이 되고 그러면 얘 더한 것이 법인세 비용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14만 원에 14,000원에 4만 4천 원이니까 19만 8천 원이 법인세 비용으로 확정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12월 31일 가결산 전표. 그죠? 얘가 가결산 전표입니다. 요렇게 됐어요. 얘가 입력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4만 4천 원은 여기에 지방세가 10%가 포함됐다는 걸 꼭 감안하시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얘가 다음에 2020년 3월 31일 날 전표가 들어가죠. 여기에서 4만 4천 원 중에서 4만 원은 법인세로 납부할 거니까 얘가 차변가서 없어지고요. 예금 4만 원이 납부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보면 2020년 4월 31일 날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미지급 지방세 미지급 금 해놓고 적요를 지방세라고 하셔도 돼요. 법인 지방세. 그럼 여기는 4,000원 대 예금 4,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 또 지우고
마지막 단계. 슉슉슉슉 지웁니다. 샥샥샥. 이것도 다르나? 왜 좀 오늘 얘가 펜이 잘 안 써져요? 왜 그런지는 제가 좀 봐야 되겠어요. 이거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자꾸 사면 들어온 거에 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광고료는 한 10만 원부터 작게 들어오는데 지금 구독자가 한 3천 가까이는 돼 가잖아요. 근데 저는 산술적으로 그냥 정비례식으로 2배 늘으면 수익도 2개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광고를 막 스킵하고 그 3초 내로 빵 넘겨버리면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광고는 좀 끝까지 쭉 봐주세요. 그냥 틀어놓고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응?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하셔도 되고 끝나고 나서도 광고는 넘기지 말고 그냥 냅두세요. 이것저것 사야 되는데. 자, 이제 할게요. 다음 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법인세 이번에는 가결산 전표 넣으면서 환급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경우죠. 환급.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제가 네 가지 경우 다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 환급은 여기서 케이스가 또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수금하고 그죠? 법인세 환급을 설정한 미수금하고 실제 환급 금액이 같을 때, 딱 떨어질 때. 이거는 완전 금상첨화죠. 너무 좋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실제 계산해 보니까 그 금액이 법인세 금액이 좀 틀려요. 환급 예정 금액. 내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환급 예정 금액 자꾸 잘 안 써져요. 어머, 이게 달았나? 왜 그러지? 이거 펜을 바꿔야 되나? 환급 예정 금액. 이 큰 경우 또는 이 법인세 환급 설정한 금액인 미수금보다 환급 예정 금액이 작아요.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보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어요? 1, 2, 3, 4, 5, 6, 6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볼게요. 쉬운 것부터. 미수금과 환급금액이 딱 떨어지는 경우. 이런 건 되게 쉽죠. 맞아, 떨어지는 거는. 그러면 사전에 선제 조치를 하나 합시다. 지금 보니까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미수금 가결살 전표를 넣었어요. 그죠? 미수금을 예래서 54,000원. 그죠? 그리고 선납 법인세 계산하기 편하게 아까 14만 원. 그다음 못 따라와요. 그쵸? 선납 지방세 따라와야 됩니다. 이제 입에서 막 나와야 돼요. 14,000원. 공부는 눈으로만 하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도 하셔야 돼요. 손으로도 쓰셔야 되고. 이게 박자가 맞아줘야지 머리 잘 들어가거든요. 안 그러면 얘는 휘발성입니다. 자, 그러면 법인세 비용은 얘 선납 법인세와 선납 지방세 합하면 15만 4천 원이잖아요. 15만 4천 원이니까 5만 4천 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이수금이에요. 즉 우리가 예측한 법인세, 환급, 설정 금액이죠. 이 정도는 들어올 거야. 설정 돈 들어올 거니까 환급을 설정해놨어. 이게 가결산이잖아요. 이게 2019년 12월 31일 날 해놨어요. 가결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비용은 법인세 총 비용은 15만 4천 원에서 5만 4천 원 뺐으니까 10만 원이죠.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미수금하고 환급금이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편하냐면 여기 들어오는 거죠. 돈이. 그러니까 얘는 가결산 했기 때문에 실제 3월에는 전표 입력할 게 없어요. 환급이니까. 돈이 들어올 때 환급 금액에 대한 전표를 넣으면 돼요. 3월에는 넣을 게 없어요. 이미 그때 10월 말 거 했으니까. 그래서 돈이 만약에 4월 말이나 또는 늦어도 5월 달 들어온다 칩시다. 그럼 그때 들어오는 거는 예금이 늘어나겠죠. 5만 4천 원. 그리고 여기 있는 미수금이 사라집니다. 미수금 5만 4천 원. 자, 얘는 제가 말한 거 요거 기억 케이스입니다. 미수금하고 환급금이 딱 맞아 떨어지는 케이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 합시다. 미수금하고 환급금이 틀려요. 두 번째 케이스. 미수금. 법인세 환급 설정 금액보다 계산해보니까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어. 환급 예정액이 더 크단 말이죠. 자, 이럴 때는 예정액이 더 크면
돈 받을 거를 더 올려놔야 되죠. 미수금을 올려놔야겠죠. 얘를 올려야 지금 무게가 저울 일로 쏠렸단 말이에요. 그죠? 아, 이쪽으로 더 늘려야 되겠. 아, 늘린다니까 이걸로 해야 되나? 그럼 줄인다는, 그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황금 예정 금액이 더 커가지고 얘를 늘려야죠. 무게를 늘려야지. 그래야지 이 저울이 균형이 맞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수금을 늘려야 얘를 늘리고 얘를 줄여야 얘가 같아지겠죠. 황금 예정 금액이 크다면. 그러면 자, 미수금을 얼마가 할까요? 그러면 얘를 맞춰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54,000원보다 얘가 환급 54,000원 미수금 금액보다 실제 환급은 6만원이라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4,000원하고 6만 하면은 6,000원의 차이가 나요. 얘를 올려야 돼요. 그죠? 54,000원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미수금 올리는 거죠. 미수금 얼마? 6,000원. 그리고 법인세 비용 6,000원. 이 여기 있는 법인세 비용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잠깐만요.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학원에서 배운 게 이게 갑자기 멘탈이 털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뭐냐면 밸런스 차트라고 차대면 있죠.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G자리에서 안 움직인다며요. 아닙니다. 자산이 반대, 이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을 넘겨요. 방정식의 등호라 생각하고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가 돼요. 회계는 간단하게 그냥 수학적인 고찰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생각 안 해도 얘가 반대 계정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돼요. 대신 여기는 수익이 이쪽이고 비용이 이쪽이잖아요. 수익과 비용은 자리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회계상의 고정관념이 있기는 한데 원래는 이게 회계하시는 분들의 하나의 정해진 약속입니다. 근데 이게 인생이란 게 항상 수익이 여기 나고 비용이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수익과 비용 자체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는 역분계가 가능하다는 거. 요거 때문에 가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홍지는 마이너스 점표가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수익을 마이너스 넣고 비용을 마이너스 넣으시는데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회계감사님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면 총액주의에서 위반돼요. 아예 그냥 마이너스 들으면 아예 순액으로 합자는 표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그래서 미수금은 어차피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보세요. 비용이 원래 차변인데 지금 여기 대변으로 왔잖아요. 비용이 취소된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디귿 마지막 나왔습니다. 미수금 우리가 법인세 환급 설정한 금액보다 환급 예정액이 작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미수금은 54,000원 했잖아요. 근데 얘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아. 그래서 5만 원이에요. 우리가 실제 법인세 신고하려고 봤더니 환급은 5만 원밖에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가 설정해 놓은 54,000원보다 얘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얘를 줄이고 얘를 늘려야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미수금이에요. 미수금을 줄이고 이쪽을 늘려야 되니까 간단합니다. 법인세 비용을 늘려야겠죠. 지금 얘가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4,000원만큼 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4,000원은 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미수금 법인세 환급 설정액 한 것 중 우리가 여긴 말한 4,000원에 대해서 또 이쪽도 줄여줍니다. 그리고 비용은 늘려주죠. 비용은 4,000원 올려주고 법인세 환급 금액은 줄여줍니다. 이렇게 점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총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감사 안 받고 가결살 점표 안 넣었으면 납부 환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회계감사를 받고 가결산 점표 넣었는데 납부인 경우는 요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환급인 경우인데 미수금과 환급금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얘는 방정식하고 똑같이 부등식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등식. 한쪽을 맞춰주시면 돼요. 똑같이.
지금 이렇게 균형이 안 맞으면 한쪽은 늘리고 한쪽은 줄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저는 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또 길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법인세는 모두 끝마칩니다. 그럼 얘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그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계정 하나하나를 좀 케이스 사례로 좀 뜯어 보겠습니다. 20분 짤로. 자, 수고하셨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토요일 2시 실시간 스트리밍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수다방을 진행할 거고요. 하다 보면 같은 직종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때 뭐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코로나 얘기는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굿밤 되세요.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